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손지민 아나운서. 네. 요즘에는요 바쁘지 않은 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다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가장 바쁜 곳이 농촌이라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 논농사 짓는 곳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고 또 과수농가에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촌이야말로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곳들이잖아요. 이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 오늘 우리가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주부님들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부들은 항상 고민되는 게 우리 가족들을 위한 밥상, 삼시세끼 차리고 치우고 돌아서면 또 해야 돼. 예.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여보세요 여기 배달 좀 해주세요 하면 되죠. 근데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좀 우리 농산물로 지금 밥상 차려야 될 것 같잖아요. 된장찌개 네. 보글보글 끓이고 잡곡밥 만들고 또 제철 나물도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한 장 탁 차려주고 싶은 이 주부의 마음을 우리 김쌤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아시려나? 정말. 알죠. 아주 잘 알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밥을 안 먹으려고. 예. 그리고 일찍 들어가면 뭐라도 또 챙겨줄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집에들 일부러 배려로. 늦게 가고. 네. 대신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과일은 열심히 남들 한 3배 먹을걸요. 그러세요? 우리 농산물 과일은 저는 정말 잘 먹습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게 맛있는 것이 많다 그래도 네. 김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 네. 또 과일만큼 몸에도 좋고 맛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초대한 손님들도 바로 우리 땅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청년 농부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으로 성공한 청년 농부의 꿈을 이룬 분들을 모셨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이 경북 지역의 청년 농부들 세 분이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해지는데요. 먼저 각자 어디에서 어떤 농장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의성에서 양계농장과 드론교육원을 운영 중인 김반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양계 농장을 운영하면서 드론 교육장까지 운영하는 김반석 씨가 오늘 첫 번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양계 농장만 해도 굉장히 바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드론 교육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와, 교육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주시는 거죠. 예, 교육을 해주고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다재다능한 청년 농업입니다. 옆에 계신 분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주에서 도라지 재배와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박생희입니다. 도라지 농사도 하는데 가공식품도 만들어 판다고? 뭐 이 모든 걸 혼자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고 네. 저는 도라지를 활용해서 가공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분과 함께 하고 계신데 아내분이 대표로 나오셨다면 혹시 그 사업체 대표 명의도 혹시 실질적인. 네, 제가 실질적으로 도라지를 요리조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옆에 계신 초대 손님도 마지막 직접 소개 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 상주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체험 농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체험 농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청년 이동우 씨까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세 분의 딱 인사만 들어봐도 예. 이분들 왜 분홍인지 알겠어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걸 뭘 더 하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분홍이 아닌가. 진짜 부럽습니다. 분홍.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농촌에 정착을 하시게 됐는지 예, 분홍 이야기보다도 그 이야기가 먼저 듣고 싶네요. 언제 귀농을 하신 거예요, 세 분? 저는 귀농 13년 차입니다. 네.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씨. 저는 이제 14년도에 결혼하자마자 귀농해서 지금 현재 9년 차입니다. 9년 차 되셨고요. 네. 그럼 이동우 씨는? 저는 201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시작해서요. 지금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침마당에 그 청년 농부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맞아요. 분홍은 처음이에요, 분홍은. 근데 여기서 분홍이 부업인 농사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잖아요, 그죠? 부자 농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분, 제가 조금 수치를 높게 잡을게요. 연간 수익이
1억 원이 너무 높아. 에이, 해보자, 그 해보자. 정도? 알았어. 1억 원이 넘는다는 사람은 손 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진짜요? 아, 세 분 다 손을 이렇게 번쩍. 김쌤보다 조심스럽게 번쩍. 낫다. 아, 정말 잘 출연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럼 의성, 먼저. 영주, 상주 분들. 네. 경북 의성에서 13년째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김반석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 그럼 몇 살 때 본격적으로 양계 농장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까? 저는 4살 때, 4살 때 부모님이 제가 도와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안 놀아주시잖아요. 농장일 하신다고. 그렇다 보니 계란 하나를 주었는데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게 좋아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 부모님께서 그럼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거군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학도 그쪽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부모님 이제 업을 보고 자랐으니까 와. 뭐 4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얼마나 확실하게 교육을 받으실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업을 이어서 농장을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다른 일 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부모님 몸이 편찮으세요.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예. 지체장애 2급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예. 보니까 사회적 약자세요. 예. 그렇다 보니 아들인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더 열심히 농장을 꾸려야겠다 생각해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형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누나가 둘이 있어요. 이제 3남매인데 큰 누나는 경찰이고 작은 누나는 학교 선생님이고 예.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진짜 농장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효도를 하면서 또 분홍의 꿈까지 이뤘으니까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그 하시던 일을 나도 하겠다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처음엔 걱정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힘든 3D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제가 이제 뛰어들고 일을 해보니까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고 예. 몸도 불편하시니까 점점 저한테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부모님께서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진짜 정말 잘 지으셨다 이런 그러시네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네. 하신 일이 힘들고 하면 자식이 그걸 하려고 하면 말려요. 너 공부해, 공부해. 근데 혹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래? 그것도 조금 부모님도 그래도 좋아하시죠? 예,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막상 맡으니까 힘든 거 없었을 것 맞아요. 같진 않은데 좀 조금 힘든 거는 있었어요. 원체 양계라는 업이 3D 업종이고 재래식이다 보니 사람 인력이 많이 동원이 돼요. 그러나 제가 이제 뭐 뛰어들겠다 했고 전부터 제가 4살 때부터 일을 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 부모님 일을 돕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활화가 됐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누나들도 좀 뿌듯해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누나들이 막상 항상 농장하니까. 응원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분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뭐 기반이랑 뭐 털을 다 닦아놨으니까 좀 분홍으로 가는 길이 좀 쉽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틀은 잡아 넣었으나 네. 규모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원체 재래식이라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 자동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 인력으로만 동원이 되다 보니 생산량은 한정적이나 그 한정적인 양에서 전 유통으로 좀 뚫었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보다 더한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분홍이 된 비결? 조금 더 뭐예요? 계란에 대해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그동안 그 출연했던 그 청년 농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나 그 부모님 업을 이어받는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점이 그거래. 그 부모님과의 갈등. 특히 부모님들은 그동안 해왔던 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네, 이걸 고집하시려고 하고 청년들이 청년답게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그게 다 맞습니다. 예, 다 충돌이 역시나. 있어요. 저도 부모님과 대립이 좀 있었지만은 원체 부모님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대립보다는 타협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부분 20% 정도의 양계장만 운영하면서 거기서 테스트를 좀 했어요. 그렇다 보니 거기서 상품이 조금 더 개발이 되었고 그 상품으로 유통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했습니다. 예. 품질 향상도 하고 유통도 확대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계란을 판매하는 그 판로를 좀 넓히셨다는 얘기예요? 예, 발로를 어떤 넓혀. 식으로? 예, 저는 이제 구미시 쪽으로 해서 급식센터나 이제 푸드 업체들을 통해서 전량 지금 납품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예, 찾아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예. 맨 처음에는 거부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농장에서 산지에 직송으로 오는 데다가 당일날 연락을 하면 새벽에 바로 오니까 예.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충성 고객이 되더라고요. 신선한 품질의 계란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혀 뭐 지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네, 맞습니다. 그만큼 내 계란에 대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건데 품질은 어떻게 올렸나요? 예. 저는 우선 의성 지역에 이제 마늘이라고 유명해요. 근데 그 마늘을 흑마늘을 가공을 하는데 처음에는 마늘을 먹이려다가 사람 또 생마늘을 먹으면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냄새 나고. 네, 네. 근데 이거를 흑마늘로 가공을 하면은 단맛이 좀 나면서 사람들의 향이 강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그 부산물을 통해서 그 부산물이 다 버려지더라고요. 비료로. 근데 그거를 이제 사료랑 배합해서 닭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그 진액을 통해서 흑마늘 맥반석 계란으로 해서 특허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김반석 씨 농장에서 생산된 흑마늘 맥반석 계란을 이제 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생마늘은 우리가 먹기에도 막 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흑마늘은 몸에도 좋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달개게 그 산란개가 어떻게 흑마늘을 잘 먹었을지 잘 모르겠고 처음부터 잘 먹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잘 안 먹었어요. 예. 항상 먹던 사람도 그렇잖아요. 쌀을 계속 먹다가 갑자기 잡곡밥 먹으라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예, 거부감이 있죠. 들고 딱딱한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닭들도 한 이틀간 안 먹다가 3일째 되면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사료보다 먼저 흑마늘을 찾더라고요. 어머나. 예. 신기하네요. 아니, 제가 맥반석 그 계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써 여기 싹 감추고 있는데 아니 이게 그 흑마늘 부산물을 먹인 닭과 달걀이 달라요? 일반 그거랑? 예, 조금 네. 달라졌고요. 네. 사료에서는 셀레늄이라고 항산화 이제 물질? 그 물질이 그거 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먹이니까 닭들의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계란의 성적이 우수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먹어도 됩니다. 여기 때릴 수는 없으니까. 아야. 정말 찰진데요. 아니 근데 시원하다. 너무 잘 까진다. 나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데. 저희 찜질방인 것 같아요. 아, 좀 우와. 찜질방하면 저 보통 계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맛이 맥반석 어떨지. 달걀 딱 깨면은 약간 건조한데 요거는 괜찮네. 촉촉하네. 아니 뭔가 그 향이나 이 빛깔부터 흑마늘을 네. 연상시키는 것이 맛이 너무 궁금한데 조금만 드시고 제가-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집 아니, 식구들은 그 일주일에 계란 한 판 먹어요, 일주일에. 예. 엄청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계란들을 제가 접해봤는데 안 싱싱한 계란들은 맛있어. 찌거나 삶거나 프라이를 해도 그 조금 냄새가 나요, 비린 냄새가. 근데 안 나요. 그 정도로 싱싱하다는 거죠. 그죠? 예. 아 그리고 이게 흰자 쪽이 되게 탱글탱글해요. 보통 맥반석 건조해서 약간 네, 맞아요. 쫄깃하다 못해 좀 건조한 느낌인데 이거는 야 아주 식감이 탱글탱글해 괜찮네. 너무 좋다. 제 피부랑 닮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이 키운 닭이 더 알도 잘 넣고 계란도 상태가 좋으니까 아버님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30년 동안 양계를 했지만은 네가 이제 그 소비자 트렌드에 저거 잘 맞춘다. 네가 전량 다 해라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예. 맡겨 놓으셨군요, 네. 이제. 아.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사실 저 같으면은 양계 그냥 온 힘을 다 쏟을 것 같은데 드론 교육도 하신다고. 예. 제가 이제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네. 청년농업인 단체라는 4H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이제 농민들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론 교육을 진행하게 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교육도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예, 하게 된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제 드론이 80%가 전국에 뜨는 80%가 다 농업용 드론들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층이 농업인들이 위주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예. 농민들을 위해서 더 교육을 조금 철저히 하고 정비나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전 농업에 이렇게 드론이 많이 쓰이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어떤 분야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은? 방제나 산림 쪽 그리고 예찰 쪽 하고요. 그다음에 촬영 쪽도 쓰입니다. 요즘에는 도열병이 등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육안 예찰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럼? 지금 외국인들 교육하고 있었고요. 드론이 엄청 이건 커요. 옆에서 기체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드론이. 예, 일종이라고 해서 예. 드론이 좀 큰 기체입니다. 지금 예, 마늘밭에 약을 뿌리고 있는 방제하는 거죠? 마늘밭에 방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농촌에서도 그럼 드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수요가 일손을 많- 덜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 김반석 씨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아. 양계 농장하랴, 드론 교육하랴. 그래도 젊을 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농민이다 보니까 네. 더 농민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교육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 의성군만 포함했을 때 한 150명 정도 교육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더 교육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우리 예. 김반석 씨 같은 청년 농부는 기계가 굉장히 익숙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글쎄요, 농촌에서는 예. 좀 기계를 어려워하실 법도 한데 어때요? 거부감은 조금 들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따신 분이 95세 어르신이 따셨거든요. 95세요? 예, 6.25를 겪으신 분이십니다. 진짜? 예, 그분이 저희한테 드론을 따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여성분들이 이제 60세 넘으신 여성 농업인들이 또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받고 충분하다. 계십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드론 조작할 줄 모르는데 95세 어르신께서 진짜 반성해야 되겠어 진짜. 아니 근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원래 그러니까요. 듬직한 아들은 옆집 아들이거든. 내 아들이 아니라 양계 농장 일하죠. 거기다가 드론 교육까지 하는 일을까지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뭘 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업체 이사로 돼 있으세요. 네. 예, 항상 이제 필요할 때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뭐 필요할 때 뭐 약재나 네. 약품 살 때도 다 도와주세요. 이제, 예. 근데 그 드론이 진짜 도움 되거든요. 어른들이 직접 양통 메고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해도 얼마 못 하는데 드론 한 대로 그냥 온 동네 약을 다 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하셨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지금 1남 있습니다. 일남. 네. 그럼 만약에 그 일남이 커서 지금 아빠가 하는 일을 나도 물려받아 사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더 적극적으로 밀어줄 겁니다. 내보다 규모 더 키우라고. 아니 만약에 걔가 공부를 잘해도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들도 그랬잖아요. 당신께서 힘든 일을 했다면 내 자식은 힘든 일 안 시키려고 잘 안 물려주는데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지금. 얘기죠. 예.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마당 대구는 녹화를 잘 해줬다가 우리 일남에게는 반드시 보여주는 걸로 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주에서 도라지 농사 짓고 있는 박승희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도라지 재배 면적은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예. 3만 평 좀 체감하기 힘드시죠? 네, 어느 정도죠, 그러면? 축구장의 한 13배 정도의 규모를 지금 농사를 짓고 도라지와 짝꿍인 생강을 같이 재배하고 생강도 있습니다. 같이. 네. 저 지금 규모에 놀라가지고 지금 어안이 벙벙한데.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차차 그렇게 늘려가신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30년 넘게 짓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남편과 귀농을 정착하면서 그 저 15년도 당시에 그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진 때 도라지의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도라지를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주작물로 선택을 해서 약간의 규모화를 시킨 그래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3만 평까지 이제 네, 늘려오신 거군요. 그렇게 맞습니다. 하다. 하필이면 또 황사를 결혼한 직후에 만나셨나 봐요. 아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만에 귀농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편과 함께 귀농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뭐 정말 도라지가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딱 하나였어요? 일단은 네. 도라지 자체도 저희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아, 짓고 계셨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도와드려야겠다. 큰 기반을 저희도 같이 갖고 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직장 생활하다가 맞아. 갑자기 귀농하자고 그러면 네. 그 선뜻 이렇게 그래도 움직이기가 남편이 쉽지 먼저 않았을 텐데. 하자고 했겠죠, 귀농을? 네, 저희가 결혼했기 전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귀농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희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네. 약간 그 선임들이 퇴직 준비를 농업 쪽으로 전향을 하기도 하고 정년이 좀 짧은 거를 보면서 약간 비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왕 귀농할 거 우리 좀 어렸을 때 좀 하자라고 저를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할 거라면 저기라도 네. 일찍 가보자라고 맞습니다. 남편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본인께서는 이렇게 결심이 안 선 상태에서 남편 얘기만 들었을 때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농업 관련 회사를 다니면서 그 농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예. 실질적인 생산자의 고충을 조금 옆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농했을 때 약간의 그 어렵다는 걸 알고 안정장치,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정장치, 약간의 자금 예. 아니면은 이런 사회적인 좀 융통성을 좀 키우고서는 귀농을 하자 했지만 저희 남편은 조금 젊었을 때 귀농을 해야 혹여 우리가 엎어지더라도 예.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고 지금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또한 젊은 우리의 도움을 젊었을 때 받았을 때 좀 더 힘이 될 것 같다라며 설득했지만 사실상 제가 신혼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약간 신혼 때는 같이 꿈을 꾸는 그런 관대한 마음이 약간 혹해서 작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혼의 달콤함이 아, 예, 귀농을 달콤함. 이끌었네요. 남편 설득 잘했네. 내가 들어도 그냥 뭐 호로로 그냥 빨리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예, 우리 다 달달한 남편이 이게 신혼인데. 근데 어머님은 어떡할까? 부모님은 어떡할까? 친정 부모님. 어떻게 보면은 딸이 직장 생활 하다가 듬직한 아이고 우리 사이 우리 딸 물 안 먹으면 저희 손에 물 안 묻히겠다 이러고 보낼 때 흙 묻힌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는 반대할 것 같거든요. 부모님 반대 네, 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결혼도 약간 일찍 한 편이어서 네. 걱정을 하던 와중에 네. 귀농까지 한다고 하니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1년 단위로 30년 계획을 짜서 네, 장인 장모의 그 도장까지 찍을 수 있는 란을 네. 만들어서 결제하대로? 네, 결제까지 할 수 있게끔 문서화를 딱 시켜서 이제 부모님한테 자기의 꿈을 진짜 쉴 새 없이 공유시키고 네. 설득의 달인인데. 분이 궁금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설득의 달인인데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네, 30년 계획을 다 작성해가지고 네. 장인 장모님께 저도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되게 깜짝 놀랐고 결국에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귀농을 네, 일단 하게 30년 되었어요. 계획을 짰다는 자체가 보통 대단한데. 필요한데 그러면 일단 그 통과는 됐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대로 잘 실천이 되고 있나요? 참 잘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받았을까?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상 아직까지 도라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아이고. 좀 사실인 것 그쵸, 같고요. 예. 네, 저희가 계획을 짰을 때는 네. 도라지 재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개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짰는데 네. 지금은 가공이라는 주 사업이 확장되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승희 씨가 가공식품을 주로 네. 이제 만드시는 건데 매출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공개가 될까요? 아, 네, 저희는 연간 매출 한 5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아까 1억 물어본 건 개네. 죄송합니다. 아니 손이 번쩍번쩍 하긴 했거든요. 이러게서 가볍게. 도라지로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도라지 하면은 사실상 쓰고 아린 맛 때문에 미간 찌푸르실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도라지의 쓰고 아린 맛이 안 나게 하는 예. 법 레시피를 개발해서 오. 도라지청, 도라지 정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 이제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도라지와 관련된 선물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도라지 꽃도 참 예쁘네요. 이게 여기가 바로 박승희 씨가 재배하고 있는 네, 도라지. 저희가 3만 평의 재배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수확을 하는 장면인가 봐요. 네, 지금 3년근 도라지를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3년근.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네, 손질을 해야 도라지는 돼요? 달뿌리가 많아서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네. 저분이 저 설득의 달인이시구나. 그러세요. 아, 그림 좋습니다. 야, 달달하다. 달달하다. 아마 이 도라지 전과처럼 달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네. 바로 우리 박승희 씨 부부가 농사지은 도라지로 만든 전과거든요.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근으로 만든 전과일까요? 3년근 도라지로 아까 생산하고 화면에서 있습니다. 봤던 그 네. 도라지구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나는 인절미 가루가 묻어 있는 것 네, 같고, 예. 네, 하나는 콩가루가 묻어 있는 거고요. 예. 하나는 초콜릿을 입힌 후에 카카오 가루를 묻혀서 만든 초콜릿? 제품이에요. 아. 네. 오, 초콜릿 향이 나요. 도라지에 초콜릿을 입혀가지고요. 네, 이 이런 도라지 아이디어가? 정과가 도라지를 당절임해서 건조시켜가지고 예. 쫀득쫀득하게 말려서 젤리 같은 식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지만 저게 만드는 게 7일 이상 걸려요. 그래서
쉽게 먹어볼 수 없는 제품이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귀한 거네. 전과에다가 콩가루 입히고 초콜릿을 입히는 이 아이디어는 박승희 씨가 내신 거예요? 그럼? 네, 제가 직접 이야. 아이디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라지 하면 보통 이제 재배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귀농해서 3년근 도라지를 첫 수확했을 때 30년 넘게 농사지은 부모님도 겪지 못하셨던 가격 폭락을 저희가 맛보게 됐어요. 그래서 농사 미천도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조금 힘들었던 상황에 있어서 이래서 농업이 어려워요. 네. 열심히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예측이 힘들어서. 네, 저희 이제 저까지 설득시켜 온 저희 남편의 무게가 좀 컸다고 보였는 게 혼자 네. 깡소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라면 그래서 이제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고안하다가 저희 아이가 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좀 응급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기 이유식 먹을 때부터 도라지와 배를 갈아서 퓨레로 만들어 먹이기도 했고 네. 그거를 이제 주변 분들한테 나눠 주었더니 이거 한번 팔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들었던 요즘 거를 그런 제품 제가 많거든요. 도라지와 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그 진액으로. 당시에는 네, 많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착안해서 그러면 내가 빨리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요 도라지 제품이겠구나 해서 네. 네, 상품화를 시켜 판매했습니다. 그럼 처음엔 도라지 퓨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 거예요? 네, 도라지 퓨레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상품화를 시켜서 아. 네, 도라지 청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일단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이 필요했는데 그런 주변에 상권 없이 근처 주택가에 4평짜리 점포를 얻어서 아이고. 네, 판매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판매가 안 돼서 왜 이렇게 판매가 안 되지 예.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주택 그 단지 내에 예. 계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도라지청을 만들어서 드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한계성을 느끼고 온라인 판매로 바로 돌리면서 직거래 카페에 저희가 지금 도라지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도라지청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소통을 계속 하다 보니 저희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제 재구매 고객도 늘어서 구매자들 연령도 또 낮아졌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젊은 그래서 분들이.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이제 오픈해서 올렸을 때 1분 만에 매진도 하는 그런 우와. 일도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얘기 매진이요? 끝나요? 아니 뭐 얘기를 끝내야 이걸 맛을 봐야 되는데 대단한 제품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지금 퓨레인 거예요? 네, 도라지랑 네. 조청을 이제 갈아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프레이크랑 놓으니까 아이들 간식으로 먹으면서 아이들 기관지도 챙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무엇보다도 맛이 중요하거든. 뭐 이렇게 빨리 나요? 부담스럽게. 맛있어요? 어때요? 달아요? 맛있어. 어떨까요? 맛있어요. 모르는 맛이니까 어머. 되게 궁금하다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맛이에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네. 사실 이게 목소리를 우리가 좀 많이 쓰잖아요. 목을 많이 쓰면 도라지 이제 정과나 아니면 도라지 청을 많이 먹는데 사실 단맛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제가 아까 한 숟가락 이렇게 떠먹었잖아요. 단맛이 강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식감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네. 어머 이거 괜찮다 이거. 김쌤도 한번 드셔보세요. 윤정 씨는 사실 뭐든지 잘 먹어요. 그건 그래요. 그거는 인정. 두 가지밖에 없어. 없어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그치, 맞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도라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또 그 초등학생 식성이라서. 그래서 도라지는 어른들이 먹는 거지. 근데 이렇게 먹어, 쪼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향이 정말 초코 향이 손이 가. 잘 나더라고요. 아니, 이거 도라지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떨까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인가요? 야. 근데 도라지 맛이 거의 안 나요. 그냥 젤리 씹어 먹는데 쪼꼬 젤리? 젤리 있잖아요. 그거 맛이 그거. 아이들이 젤리 좋아할 것 맛이에요?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젤리 주세요 하면서 예. 찾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거는 엄마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목감기 때문에 좀 고생할 때 도라지 안 끓여본 사람 없잖아. 배 안 갈아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줬을 때 애들이 거부감이 느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엄마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제가 이런 걸 판매하다 보니 약간 그런 기관지로 좀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도라지를 너무 편하게 먹일 수 있어서 좋다. 네. 어떻게 보면 군고구마 퓨레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편히 이렇게 좋은 상품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엄마만 있으면 엄마들 기관지만 좋아질까? 엄마가 나 먹어. 아니 이건 있으면 그냥 빵에 스프레드처럼 네. 이렇게 발라서 애들 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간식처럼. 네, 네.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온라인 매장으로 온라인 판매로 80% 이상 네, 되고 있습니다. 도라지 재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라지를 가공해서 이렇게 식품을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부분이 듣고 싶네요. 네, 요 이제 식품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움이 필요로 했는데요. 네. 도라지의 도자만 들어가면은 경북 농업기술원 센터뿐만이 아니라 경북을 넘어서서 충북이나 충남까지 달려가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이거를 어떻게 팔지 예. 어떤 옷을 입혀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대표들의 뭐 경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초적인 경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창업 사관학교까지 진학해서 다른 뭐 전기업이라든지 동물 간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만남으로써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금 더 저의 기초적인 역량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도라지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도라지를 가공해서 파는 판로 경영까지 모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셨군요. 네, 아, 어디든 농부이자 쏘아 다녔어요. 사업가였어요. 네. 그럼 마케팅도 하나하나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직접 배우고 마케팅은 사실상 경북이나 이런 지방권도 활성화가 됐지만 약간의 그 빠른 정도는 서울권이 예. 마케팅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도 찾아가서 야. 알려주세요 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직접 진행도 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스피치 같은 것도 직접 야, 진짜 녹화해서 안 배운 게 이야기도 없네요. 해보고 몸소 실천하면서 제 역량을 쌓아 올라나갔습니다. 성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박승희가 이까지는 전국 방방곳곳을 뛰어다닌 그 발의 힘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간 5억 원어치를 판매하려면 공장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장은 네, 지금 4평짜리에서의 네. 생산성의 한계를 느껴서 네. 과감히 신혼집도 처분하고 어머. 네, 약간의 은행도 도움을 받고 어머나, 해서 어머나, 어머나. 네, 지금 이제 제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야 신혼집까지 포기하고 아 이런 며느리 도대체 어디서 왔나요? 아, 진짜. 맞아. 이 시어른들께서 며느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것 같은데 맞죠? 네, 조금이나마 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집안의 자랑이자 경북의 자랑이죠. 경북의 자랑입니다. 예. 이어서 만나볼 우리 경북 상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이동우 씨.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블루베리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도요. 블루베리는 수확철이 언제인가요? 블루베리는 노지에서는 6월 달부터 시작하고요. 6월. 예. 예. 지금 나오는 블루베리들은 대부분 하우스나 남부 쪽에서 나오는 블루베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엄청 바빠지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6월 달이 농번기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는 이제 피크 타임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우 씨는 세 분의 청년 농부가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20대 유일한 맞아요. 예. 가장 어린 최연소 출연자이신데 상주의 블루베리 농사를 이렇게 젊은 청년이 짓기 시작할 때 주위에 농사 짓는 분이 있으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생 당시에 기농을 하셔가지고 미리 조금 그런 기반들이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블루베리를 농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 중학생 때 기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동우 씨가 이제 중학생일 때 아버지께서 귀농을 하셔가지고 예. 농사를 이미 짓고 계셨구나. 예, 맞습니다. 블루베리는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나요? 그냥 노지라면은. 예. 블루베리는 사실 우리나라 토양에는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어머나. 특수한 이제 피트모스라고 하는 상토가 있어야지 그런 이제 환경 조건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싸구나. 예.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블루베리가 슈퍼푸드의 대명사잖아요. 예, 영양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품질인데. 예, 맞죠. 예, 근데 건강한. 가격이 비싸가지고. 20살
때 그럼 시작을 한 건가요? 원래는 17살 때부터 농사라고 하는 이제 꿈을 꾸게 되었고요. 야. 실제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거는 23살 때부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찍부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뭐 특별한 계기가 계기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사람을 피해서 그 학교에서 저는 이제 왕따나 학교 폭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왼쪽 눈에도 좀 시신경을 다쳐서 장애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직업을 찾다가 돌고 돌아서 농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싫고 흙이 좋아서. 네, 예, 지금은 그렇게 됐네요. 아, 네. 근데 그 10대 때 열 몇 살짜리 아이가 뭐 이렇게 다칠 만큼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면은 지금은 괜찮으실지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네. 그런 농사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인생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들을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긍정적으로 와닿게 네.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농사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 기억으로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농사라는 걸 선택을 한 건데, 근데 농사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사회생활도 사람 만나는 건 만만치 않지만 농사도 만만치 않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일단. 이 농사를 정말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힘들지 한성이 않았어요? 지금 장난 아니었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힘듭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고생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었나요? 우선은 육체 노동적인 부분들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젊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융복합 산업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농사라고 하는 거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 밭에서부터 거죠.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체력. 구체적으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분홍인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선택을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동우 씨는 지금도 아버님과 같이 농사를 지으시나요? 3년 차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농사를 배우는 형태로 네.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분업을 해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어떤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따로 지금은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아버지대로 네. 블루베리를 키우고 계시고 예, 동우 씨는 동우 씨대로 하고 계시고. 예, 그럼 뭐 맞습니다. 밭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키우나요? 이제 그 구역이 아예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예,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동우 씨 가운데 어느 분 밭에서 나는 그 생산량이 더 높을까요? 아직까지는 많이 경험이 부족하다 아버지가 보니까 더 많이 아버님이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으십니다. 훨씬 더?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몇 년 봅니까? 몇 년? 아버님을 몇 년 만에 따라잡는. 따라잡을 것인가? 아버님 지금 아버지 방송 보고 있어요? 예,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5년에서 10년은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원래 싶은데요. 5년인데 예. 10년까지 조금 붙이시면 넉넉하게 제 말씀하시네요. 마음은 5년이지만 근데 블루베리 농사를 지금 현재는 아버지가 훨씬 더 잘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동우 씨가 분홍인 이유는 체험 농장 때문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품종들을 조금 이렇게 테이스팅하는 형태들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팅이라고 하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예, 맛보다라고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체험 농장을 좀 소개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예. 이제 중심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요. 이제 동물 교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조금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절 시즌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우 씨가 운영하는 체험 농장이요. 네. 2021년도 경북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체험 농장 가운데 관광객 유입수 1위를 기록했다. 1위요. 1위요? 우와. 2021년에 게다가 또 대단하다. 코로나 때 아닙니까? 네. 그때 그만큼 많은 분들을 모았다는 얘기인데 몇 분이 다녀가셨어요? 대략적으로 4,000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연간? 예. 대단하다, 진짜.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어디다 모았을까요? 홍보를 그렇게 어, 했을까요? 사실 특별하게 홍보는 한 적은 없고요. 정말요? 100% 입소문으로만 그렇게 사람들이 와주셨습니다. 체험 예. 프로그램이 정말 알찬가 보다. 아니 21년이면 코로나가 극심한 그럴 그러니까요. 때잖아요. 그래서 네, 외출은 생각도 못, 여행 꿈도 못 꿀 때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를 함께 고민을 하였고 네.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사실은
외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꺼내주죠. 아이들은 되게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의 3배 정도를 이제 지키면서 운영을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전부 부정적인 평밖에 없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케이스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입소문이 날 정도면 뭔가 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뭐 사실은 저희도 2019년도에 오픈을 하자마자 15일 만에 망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구나. 예,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네요. 예,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단일 품목으로만 이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다양하게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길을 이제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농장척이 어떤 모습인지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동호 씨가 운영하는 체험 농장 어떤 프로그램들? 좀 오, 말이 많네. 있어요? 네, 이제 동물들이랑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저렇게 먹이주기 직접 체험이군요. 네, 밭에서 이제 수확한 잡초들과 이제 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저렇게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면서 교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오나 봐요. 예, 뭐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체험이라고 하면은 미취학 아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는 성인분들도 예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예 시장에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다 직접 생산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네. 친구들이 이제 그 플레이팅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디스플레이도 예. 이렇게 진로 체험으로 함께 참여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들입니다. 진로 체험. 그렇구나, 플레이팅. 오, 너무 예쁘게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프로그램들이 듭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체험 관광이 인기를 끈 1위. 건데 지금 저희들 앞에 아, 아까 말한 너무 블루베리가 쑥스러운 있어요. 알알이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언제 수확한 겁니까 이거? 지금 갓 수확해가지고 왔습니다. 수확. 어머나, 어머나, 예, 어머나. 지금 이제 첫 수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거 다 같이 좀 맛을 다 같이 좀 먹기가 쉬우니까요. 보시겠습니까? 우리 출연자분들도 하나씩 맛보시면서 오세요.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냉동 블루베리 아닙니다 이거는. 예, 농장에서 갔다 온. 맛있죠. 너무 행복해요. 어머, 이제 너무 괜찮다, 오늘. 건강해지는 듯한 이 맛. 아니, 오늘 뭐 흑마늘, 맥반석 그 달걀로 단백질 섭취했죠. 또 도라지전과 도라지전과. 도라지 피를 먹었죠. 또 블루베리 먹었죠. 오늘 그냥 뭐 할 거 다 했다, 오늘. 그냥 먹고 있을게, 그냥. 근데 제가 네. 먹은 거는 좀 맛이 덜한데 이거 동우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블루베리 알이- 특유의 향긋한 향이 있잖아요. 네. 저는 블루베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푸짐하게 한 먹을 수 번에 많이 있는.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블루베리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수기가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새알이라든지 다다라지라든지 한 입에 즐기시면 조금 더 이런 하모니가 이렇게 날 수가 있죠. 아 잘못 그렇군요. 먹었네. 아. 한 번 더 먹어도 될까요? 예. 아 정말 맛있었는데. 블루베리 또 색도 예뻐요. 맛있죠, 맞아요. 진짜 이거. 제가 탁 털어놓고 싶어요, 그냥. 컵채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맛있다. 블루베리 먹을 때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 농장을 계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네,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제 체험 농장을 하게 원래는 됐다는 왜냐하면 생각? 부모님 농사를 네. 지으셨으니까. 원래는 저는 그 학교에서 네. 247명 중에서 244등을 했었거든요. 거의 꼴찌라고 보면 되겠죠. 뒤에서 예. 전체 4등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4등을 했었네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이제 그런 계기들과 이제 네. 뭐 복합적인 어떤 이유들로 조금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었고 손을 놓았던 그런 일들을 농사라고 하는 목표가 정해지니까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대학이라고 이제 농업에 대한 대학을 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농촌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농장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마음을 가졌구나. 그 본인의 경험과 생각들이 지금 체험 농장 그 프로그램에도 투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품종에 대한 이제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이런 이제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도 있었고 동물들 나오는데 그런 이제 동물과 같이 하는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정서에도 뭐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유 농장이라고 하는 걸로요. 올해부터 그 상주시 교육청이랑 MOU를 맺어가지고 네. 학업 이제 숙려 예방제라고 하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작년에 왔던 친구 중에서 초등학생 3학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사실은 어른을 보면은 낯설어가지고 좀 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 친구들을 보고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꽃가마 하면서 말문을 트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이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친구도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어떤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들 좀 깊이 하는 산업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분홍으로 성공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데 근데 이런 모든 에너지들을 분명히 나 스스로도 만들어내지만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 더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누구나. 세 분께 전 여쭤보고 싶어요. 나에게 힘이 됐던 사람 가장 누군지. 네. 농촌 누구인지. 생활을 하면서 네. 이동우 씨부터 농사를 얘기해 주세요. 지으면서. 예. 사실은 저는 조금 되게 단순한데요. 네. 저희가 농사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생산했던 블루베리를 맛있다, 고맙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이 일에 그게 예. 최고죠 사실. 예, 맞습니다. 내가 큰 자극을 내가 주었습니다. 재미없으면 진짜 잘할 수 네. 있는데. 칭찬하고 고맙다고 뭐 맛있다고 해줄 때가 제일 좋은 때죠. 내가 예. 생산한 농산물을 맛있다고 해주는 소비자. 소비자들. 예, 그런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기를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맛있는 걸 먹어서 좋고 생산자는 힘을 얻어서 좋고 예. 윈윈이네요. 박승희 씨는요? 저는 계속 등장한 저희 그래도 남편이 네 남편이 네. 그래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분홍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분홍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될 때까지 저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저희 남편이 묵묵히 옆에서 도라지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남편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박승희 씨가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된 계기도 남편의 깡소주 때문이었잖아요. 아유, 두 분의 이게 상생 에너지가 오늘날의 이 부부 도라지 농사를 짓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반석 씨는요? 저는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장을 이끌 수 있게 옆에서 항상 도와주셨지만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은 그 농장을 제가 이어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계속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 있으면 동네 주민들한테서 아유 저 엄마 저 애 살아 있었으면은 저 애 잘 되는 모습 봤을 건데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런 반석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할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같이 있어줬던 청년 농업인들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만큼 사랑 받았으면 다시 베풀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계속 살아 계신 거거든요. 우리 반석이가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아마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 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이제 이번에 이제 반석 씨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이동국 씨가 말했던 것 같이 이제 소비자들이 내 계란을 먹었을 때 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론 교육을 했는데 네. 이장님을 교육했는데 네. 그분이 너무 잘 받았다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오. 자기 아들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농사를 많이 힘들게 지을 건데 네. 내 아들이 귀농해서 더 열심히 지을 수 있도록 인생 선배로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두 분 다 자격증 취득은 다 하셨습니다. 절대제 흐뭇하고 흐뭇합니다. 예, 보람을 정말 느끼는 시간.
박승희 씨는? 박승희 씨는요? 저도 도라지를 이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이 도라지를 특별한 맛을 넘어서서 특별한 자리까지 가져가서 저희 도라지 전과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한테 사랑의 말을 받았어요. 이쁨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라지가 그냥 맛있는 맛도 전달하지만 누군가한테 좋은 추억이나 이야기까지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좀 가치적인 상품으로서까지 빛을 발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들었을 때 이 일로서의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훈 씨는요? 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혹시 다시 한 번만 좀. 보람을 느낀 순간. 일하면서 가장 네.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 보람이 뭐 사실 전에 말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요. 고객분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농장에 와가지고 이 체험을 이제 즐기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표정에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자극들이 정말 너무 큰 힘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예, 그런 계기를 참 반복적이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아마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농장에서 학생들이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힘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치유 농장으로 또 한번 발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분을 이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네. 그분께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는 분께 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라도 하고 싶은 말을 영상 편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반석 씨께서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아버지, 저 방송 나왔습니다. 저 열심히 더 할 거고요. 제가 농장 더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제 농장 이름이 반석 농장입니다. 제 이름을 갖고 있는 농장이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더 좋은 농산물을 그리고 계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승희 씨는? 박승희 씨도. 남편. 남편이라 불러요? 여보 뭐 이런 안 해요? 네, 아니 오빠 이렇게 불러. 오빠는 다시 시작해볼게요. 오빠, 네. 잠시만요. 벌써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어떡해. 방송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보고 있는 오빠는 얼마나 더 떨리겠어. 우리 그러면 다 눈 감고 있을게요. 네. 네, 오빠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일들 조금 더 힘내서 나아가 보자.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동훈 씨도 감사하는 분에게 영상 편지 보내주시죠. 지금까지 저희 블루베리를 드셔주셨던 고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맛있는 블루베리와 그 다음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체험 농장, 그리고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씨의 나지막한 이 목소리만 들어도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세 분은 그래도 농촌에 잘 정착을 해서 분홍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시는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막연히 그냥 나도 농촌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 막연히 그냥 겁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정착을 한 선배로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달라 격려도 해주고 또 주의 당부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촌 생활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 분 다 각자 한 말씀씩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북 쪽에서는 이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농업 대전환이라고 해서 노지 스마트팜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 그 지원 사업 그리고 창농 사업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쪽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교육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알고 덤벼들어야지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기가 창농 쪽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으로 오세요. 아, 경북 홍보대사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북이 워낙 다양한 또 농산물을 네.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고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경북으로 귀농을 결심하지 않을까. 교육을 라는 꼭 생각이, 받고 네, 오시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드렸고요. 승희 씨요. 네. 저는 이제 귀농을 결심하고 그 계획표대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진 않지만 이런 아침마당을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까지는 사실상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 그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현실이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열정과 온기를 불어 넣어주려고 경북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열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아, 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 눈 더 크게 뜨고 귀 더 크게 열고 네,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동훈 씨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상주 농업기술센터랑 이런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사만 짓다 보면 사실은 그 틀 안에 갇히게 되는 약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 틀을 좀 깨트려 주는 게 교육이고 지금도 300시간 이상 매년 교육을 듣고 있고 지금 2016년부터 매년 그렇게 교육을 듣고 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예. 교육의 산 증인께서 나오셨네요. 예.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농업이야말로 그냥 무턱대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배우고 많은 것을 다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젊잖아요. 뭐 네. 13년 차, 9년 차, 8년 차 많은 일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석 씨. 반석 씨는요? 저는 농장을 조금 더 크게는 하고 싶은데 원체 이제 규모가 이제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못할 것 같지만은 앞으로 유통 과정을 조금 더 뚫을 거예요. 아마도 소비층은 점점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올해나 내후년에는 더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할 거고 그리고 드론도 앞으로는 체계화되고 디지털 농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접목해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씨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도라지로 만든 맛 좋은 먹거리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상품군을 좀 다양화시키고 홍삼 전문 매장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네. 저도 도라지 하면은 떠오르는 네. 저희 전국 넘버원 브랜드로 나아가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씨는요? 씨는요? 저희 상주는요, 사실은 도시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렇게 도시 관광객이 연간 10,000명 이상 찾아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보람찬 어떤 그런 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상주에 좀 방문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된 상주 홍보를 하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아마 오늘 앉아 계신 분도 상주 한번 가야지 아이 데리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청년 농부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만났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런 점이 참 좋다. 나도 이런 점 배우고 싶다. 또 이런 응원, 점을 해보면 격려, 어때요? 응원, 격려 뭐 이런 어떤 말도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씩 나눠보면 가장 어린 어떨까요? 이동훈 씨께서 우리 선배 농업인들에게 먼저 선배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드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농업에서는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제 대표님한테도 배우고 싶고 도라지 청에 대한 어떤 그런
저도 사실은 사실은 만드세요. 청년농장이. 예. 아니 저도 사실은 초등학생 입맛이라가지고 좀 쓴 거를 못 먹었는데 초콜릿처럼 아까 만든 거를 드시다 보니까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좀 그런 기술들을 좀 한번 배우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랑 초코도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우리 박승희 씨는 어떤 얘기 좀 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상적인 콜라보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약간 이제 우리 동우 씨가 후방이 비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가치와 그런 열정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은 정말 더 멋진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농장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희 요 김만석 대표님 사회치 청년 농업인으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저희 청년 농업인한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활동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어깨가 반석 씨도. 무거워지는 예. 말을 좀 저는 해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다 후배들이에요. 후배님들인데 앞으로 경북에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다 정착할 수 있게끔 선배로서 다 보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더 앞으로 진전해서 나가서 더 크게 되실 것 같아요. 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큰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청년 농부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흙과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뭔가 땅의 기운을 느낀 것 같이 기분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 분의 활약을 아침마당 대구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 모두가 우리 농업의 미래입니다. 네. 이들이 가진 꿈과 열정을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농촌이 활력을 찾고요. 더 많은 청년 농부들이 이 농촌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많이 먹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우리 모두 우리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25분에 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